어, 그 커플링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따라가는 레퍼런스는 요 지금 고전 레퍼런스인데 제가 그냥 목적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플링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예시 하나 그냥 갖고 있고 싶고 요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요 지금 수학 논문은 그 미시건이라고 하는 이거는 탑저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퓨어 매스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좋은 결과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만 따왔냐면 그 가우시안 메저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 그냥 형태 좀 그냥 어떻게 드라이브하는 건지 형태랑 그런 거 좀 그냥 감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팅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일단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이 있고 그 녀석이 가지고 이제 구멍이 없는 이제 거리 공간이 이제 있고 그 공간 위에서 이제 모든 프로바빌리티 이제 디스트리뷰션들을 모은 거를 PX라고 하니까 약간 좀 요거를 그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로 본다고 했을 때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는 이제 결국에는 PDF가 이제 덴시티 펑션의 모임인 반면에 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이니까 좀 비슷하지만 좀 약간의 결이 다르죠. 뭔가 1대1 대응이 있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디스트리뷰션을 모으고 그랬을 때 저희가 LP 와서스타인 스페이스의 정의는 이제 주어져 있는 디스턴스를 피승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제 그 적분을 이제 취해 주는 건데 P 파워에 대해서. 그리고 요 지금 파이는 어디서 선택해 주냐면 지금 이제 뮤랑 누라고 지금 이거 누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그 뮤랑 누의 커플링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의 인피멈에 해당해요. 그래서 커플링의 정의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는 곡 공간에 주어져 있는 probability 메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그 마지널이 각각으로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곱한 걸 했을 때 그 나머지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게 그냥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마지널이 뮤랑 누가 되는 그런 probability 메저 중에서 지금 요 값을 이제 인피멈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그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냥 뭐만 그냥 확인하고 싶냐면 그 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있을 때 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지금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RN에다가 지금 그 앱솔루트 밸류를 기준으로 거리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의 P가 2일 때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이제 증명만 그냥 스케치만 하고 마칠 건데 요 지금 형태를 좀 약간 좀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임 자체를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에서는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 해시안이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는 관점을 그때는 취했었고 그때의 해당하는 그 피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정확하게 하이퍼볼릭 매트릭이랑 같더라라는 게 큰 논지였었어요. 어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의 경우는. 그래서 그때의 매트릭의 경우는 이제 어떤 네거티브 커베이처를 갖는 그런 이제 매트릭이었던 반면에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 형태를 지금 보시면 일단 노말에서 이제 민이랑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값들은 이제 있을 텐데 뭐 이제 시그마 1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시그마 i들은 기본적으로 벡터기는 하겠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물론 A i들도 지금 벡터겠지만 일단 그래서 각 컴포넌트의 그냥 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미가 명확해요. 제가 커서 보이죠. 그 얘는 의미가 지금 명확하고 얘도 지금 살펴보면 그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그 시그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그마 1의 이제 스퀘어 루트 그리고 시그마 2의 스퀘어 루트에 그 두 개 뺀 거의 어떤 그 일종의 그 놈 스퀘어처럼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거 일종의 매트릭스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지금 AI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랑 시그마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형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보는 지오메트리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관점을 택하고 있냐면 그 각각의 그냥 공간들이 있고 그 각각의 공간에서 주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거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더한 그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R1에서 RD를 만들어내는 그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트럭처가 그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포인트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것과 이 녀석의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 거리라는 컨셉은 실제로 지오메트리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스트럭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스케치만 할게요. 그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to 와셀스타인 디스턴스가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뮤랑 누가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뮤랑 누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갖는 랜덤 베리어블 x랑 y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녀석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생각해서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주되 지금 거기서 이제 x 빼기 y의 어떤 그 스퀘어 그러니까 사실 코베리언스죠. 그 녀석의 모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인피멈인 게 실제로는 요 데피니션의 진짜 뜻이에요. 지금 이제 이 x랑 y 디스턴스니까 빼기로 정의가 되되 지금 이걸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뮤랑 누의 이제 롤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지금 이 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커플링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는 결국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데리고 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하는 진짜 뜻이고 그러니까 어떤 코베리언스의 일종의 미니멈을 찾고 싶은 거죠. 이 미니멈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수학적으로 해 줘야 되는 얘기는 인피멈을 언제 우리가 미니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조건들을 주겠지만 다 된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그 민을 다 제로로 맞출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x 제로랑 y 제로를 정의를 해 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 EX랑 EY는 그냥 어떤 밸류니까 그냥 스케일링 그냥 뭐라고 하지? 트랜슬레이션 해준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리고 이 x 제로랑 y 제로의 그 어떤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뮤 제로랑 누 제로로 잡으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원래 있었던 거를 요렇게 두 개로 그냥 풀어 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아래 그냥 적어 놨어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x를 x 제로 더하기 2x랑 y를 그렇게 쓰고 그냥 쭉 넣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그냥 이제 컨스턴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거가 A1이고 두 번째 거가 A2니까 이 지금 첫 번째 파트 끝.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그냥 이제 그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to 와셀스타인 디스턴스에서 이 첫 번째 고정이 되어 있는 파트가 나오고 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냥 무조건 민을 제로라고 가정하고 이제 가지고 놀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보면 되는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우시안 메저들이 전부 다 민은 다 제로라고 가정하고 여기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관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뮤랑 누로부터 나오는 커플링을 생각하는 거는 코베런스 데리버티브 이 파이에 대한 코베런스 데리버티브가 이 파이라는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만든 이제 코베런스인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걸 수밖에 없냐면 그 이 코베리언스 파이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감마에 대해서 그 감마를 여기다가 태우는 거랑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마라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코베리언스로서 다시 얘를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x랑 y를 노멀에서 예전에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만 이제 다 0으로 맞춰 놓은 그 상태고요. 현재 요 작업을 할 때.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그냥 가우시안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냥 진짜로 이게 다 1: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가 저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되냐면 이 녀석의 인피멈을 이제 리얼라이징 해주는 가우시안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찾아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거는 저 미니 인피멈을 이제 리얼라이징 해주는 인피멈을 저희가 어치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컨디션은 보통 이 지금 그 여기 이제 코스트라고 부르죠. 코스트에다가 어떤 적당한 이제 어떤 컨디션만 걸려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준 디스턴스는 그런 거 다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 인피멈을 어치브하는 감마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거 왜 있는지 수학적인 거 오늘 안 따지기로 하고요. 그 한번 따진 적이 예전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미니멈을 어치브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우시안 메저 감마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어치브할 수 있다고 가정한 이제 파이의 코베리언스랑 사실 이제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로 쓰든 감마로 쓰든 이게 다 이퀄이 되도록 하는 그런 파이 및 감마가 지금 현재 있고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감마는 노말이잖아요. 그리고 노말은 저희가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그 매트릭스는 이제 그 시그마 i들은 이제 포지티브 밸류를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걸 매트릭스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적어 보면 결국에는 각각의 감마들은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마를 찾는 문제는 결국 뭐를 보는 거냐면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의 모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서는 리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 매니폴드 스트럭처가 있어요.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이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 부분. 어디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있는 요 이 지금 요 이 센텐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스텝 제로는 뮤제로랑 누의 민이 0이 되도록 우리가 맞췄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이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피엄을 리얼라이징하는 파일을 찾는 거는 가우시안을 가정하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감마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이 감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인데 예. 그 감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결국에는 그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코베리언스 아. 매트릭스 자체가. 코베리언스가 예예. 아. 그래서 지금 이 감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또 가정을 한 거는 이 인피엄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특정 감마로서. 근데 예예. 이거는 돼요. 여기 이제 이 놈에 이제 걸려 있는 컨디션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건 안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된다고 치고 그래서 예. 이 인피엄을 찾아주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의 모임에서 하나를 잘 골라주는 문제가 음. 되고 그랬을 때 음. 여기서의 이 스페이스도 자체로 다시 매니폴드이다라는 얘기를 한 음.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니폴드를 미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 이 노테이션으로 이거를 포지티브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가 포지티브인 점에서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요런 노테이션으로 이제 페이퍼 따라 명시를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겐 밸류가 제로까지 허용하는 이제 논 네거티브 데피니트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경우를 이제 제로라고 이제 쓸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팩트를 쓸 거냐면 그 가우시안 이제 메저의 코베리언스 데리버티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블록 매트릭스로 그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알려져 있는 팩트 갖다 썼고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감마에 해당하는 요 지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형태로부터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각 감마에 대해서 뭔가 조금 디테일이 좀 블라블라 있긴 한데 일단 다 차고 다 떼고 그래서 이 감마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이 감마에 해당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요렇게 기술을 한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각각 트레이스들을 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쪽은 음수고요. 그 다이아고널 쪽은 이제 양수가 되는 요렇게 언제나 레프레젠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냥 팩트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가우시안 메저는 언제나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때 코베리언스는 언제나 이 각각의 트레이스의 이제 다이아고널 쪽은 이제 플러스고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마이너스가 되게 이제 레프레젠트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부터 각각의 감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이제 이런 스타식을 어떤 이제 생각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스타식 자체는 지금 어떤 밸류죠. 지금 트레이스를 그냥 취해 놓은 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냥 모임 어떤 문제에 지나지 않게 되냐면 이런 A 매트릭스들의 모임을 그냥 생각해 주고 그 A 매트릭스 중에서 이 스타라고 하는 밸류를 미니마이징 하는 그런 A를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타를 이제 미니마이징을 해 주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알제브라를 씁니다. 어떤 팩트를 갖다 쓰냐면 지금 포지티브 데피닛 및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의 경우는 지금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언제나 다이고널 알제브라, 리니어 알제브라고. 그래서 아이겐 밸류의 어떤 사인이 지금 논 네거티브 내지 포지티브인데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가 다 잘 정의가 돼요. 아이겐 밸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스퀘어 루트라는 컨셉을 아이겐 밸류 센스에서 저희가 잘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고 거기서 스퀘어 루트를 씌우고 다시 원복시키겠다. 그냥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매트릭스 A를 어떻게 언제나 표기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이거 그냥 실제로 분배해 가지고 적어 보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언제나 매트릭스를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이제 쓰는 문제로 지금 바뀌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게 매트릭스 랭크가 원래는 이게 2n짜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rn 곱하기 rn에서 지금 이제 적분하고 있었던 거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이즈를 이제 절반으로 바꾼 게 지금 매트릭스 S인데 이 S는 어떻게 적히냐면 시그마 2 마이너스 요런 형식으로 지금 이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 슈어 컴플리먼트라고 부른다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 되는 것과 이 S라는 파트가 랭크 n짜리로서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 되는 게 이제 요 형식으로부터 if and only if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스타식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이제 트레이스 오브 시그마 1 그리고 트레이스 오브 시그마 2에서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트레이스 K를 미니마이징 하는 그런 A를 찾고 싶은 건데 근데 A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적힌다는 걸 알고 있고 현재 그리고 거기서 지금 S라고 하는 파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지금 이제 여기를 따요. 여기를 따요. 그래서 이 녀석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 되도록 하는 시메트리.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요 컨디션이기 때문에 거기를 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피니엄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스타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를 생각하겠다. 로 그냥 문제를 또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정보를 하나 더 잃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요 부분 이거 미니마이징하는 건 사실 좀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논문 이제 읽어보면 뭐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나 뭐 이제 레이 쿼션 들어갔는데 뭐 다 그 일단 글다 치고요. 그래서 페이퍼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 놨냐면 아까 저 스타식에 해당하는 거를 펑션으로서 디파인을 한 다음에 이 f of k가 지금 이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좀 눕혀서 써 놨는데 이 지금 이제 약간 curved k라는 셋에서 저 아까 미니마이징하는 컨디션을 이제 어떤 함수로서 잡고 얘를 이제 미니마이징하는 걸로 문제를 바꿔 놨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거 저 지금 이 집합 이 curved k에서 이거 언제 미니마이즈 되는지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인 그런 k가 답이 돼요. 이것도 그냥 팩트로 그냥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거가 0이 되는 k를 실제로 그 적어 보면 이게 시그마 2를 가운데다 두고 시그마 1 이제 스퀘어 루트 그냥 곱한 거 전체 이게 스퀘어 루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어 보면 요렇게 되더라 하고 그냥 이걸 갖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바꿔치기 한 거고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그래서 좀 보인 거는 좀 리니어 알제브라 디테일들은 좀 이것저것 너무 좀 그 시간이 불필요하게 오래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 팩트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걸 이제 보였는데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컨시퀀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지금 눈에 들어오셨으면 만약에 n이 1이라고 하면 n이 1인 경우에는 얘가 그냥 무조건 빵이거든요. n이 1이니까. 그래 가지고 이때는 이 k 스퀘어가 무조건 요거가 이제 돼 가지고 이때 그 와터스타인 투 디스턴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뉴 그냥 귀찮아서 안 적어 놨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얘가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리즈너블한 게 되고 그리고 이제 n이 2인 경우는 요런 식으로 적혀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히고 만약에 우리는 지금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가 포지티브인 경우를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제로까지 허용을 하면 그때는 각 민에 해당하는 이제 디락 메저, 디락 델타를 이제 생각을 디락 델타가 아니죠. 디락 메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커플링은 오직 뭐밖에 없냐면 두 프롭 스페이스의 얘밖에 사실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서스타인 투 디스턴스 구해 보면 정확하게 그냥 민에 대한 그냥 RN에서의 놈이 그냥 나와요. 그냥 디스턴스가 그냥 나와요. RN에서. 그때부터 나오고 그리고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가 심지어 같으면 그냥 정확하게 염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죠. 어떤 의미에서. 뭐 오늘은 일단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좀 보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맥락이랑 어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정의만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커플링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커플링마다 좀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현재님 발표도 먼저. 하나 이제 이거는 좀 어떤 한번 디스커션 용도로 좀 그러니까 좀 이제 발제를 좀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K를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걸잖아요. 네. 아이겐 밸류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인제 클로즈 폼으로 라그랑지안 멀티플 풀어서 이렇게 아마 인제 각각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차원이 크면 어쨌든 시그마가 매트릭스잖아요, 각각의. 인제 그래서 혹시 이거를 되게 근사하는 뭐 그런 뭐 스펙트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뭔가 근사하는 쪽에 웍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쪽은 많이 안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만약 커플링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얘는 디멘전에 상관없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밸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 W에 대한 밸류라기보다는 그 매트릭스 A를 구할 때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봅시다. A를 디컴포즈 하잖아요. 저기서 인제 S를 저렇게 세팅을 해 놓고 이제 S가 풀리는 경우를 인제 클로즈 폼으로 구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아이겐 밸류 몇 개만 가지고 뭔가 주요된 몇 개만 가지고 어떤 컨스트럭션을 해도 뭐 워서스타인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어떤 컴퓨테이션적으로 이득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간단 나이브하게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 클로즈 폼이 없고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걸 생각해야 될 때 그런 걸 예 그쵸.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예. 디멘전이 매우 크다면은 혹시 그런 게 좀 이펙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왠지 관심이 그냥 바로 그냥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어떤 웍들을 혹시 보신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께 좀 넘기고 싶은데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제가 지식적으로 무지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 레퍼런스 일단은 이게 원전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예예예. 어떻게 유도한 건지 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저는 증명 과정 따라가면서 뭐를 생각했었냐면 이게 다 그 유클리디안 노멀 디스트리뷰션 버전으로 다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가령 이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정의가 잘 돼요. 음.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가 본다고 해도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 증명 어떤 방법론 자체가. 그래서 네. 이제 클로즈 폼이 없을 때 어떡하냐라는 거가 질문의 포인트죠. 오히려 되레 클로즈 폼이 아직 있는 것들도 이제 다 알려져 있는지 자체도 사실 저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또 다른 공간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의 스피릿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들의 모임인 거가 지금 되게 명확하잖아요. 지금의 경우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릭스들을 이제 모아 놓고 거기서 이제 네. 하나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매트릭스 그것들만 모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오소고널 매트릭스들을 모아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매트릭스를 모아도 되고, 결국엔 이런 여기서는 이 매트릭스를 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프록시메이션도 저는 그 센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콜렉션의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들을 모아 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음. 맥락은 그다음에 정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음. 이제 그걸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되는 클래스가 뭐가 있는지, 사실 그 질문이겠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약간 모티베이션이 프랙티컬 사이드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수학적으로 할 네. 말은 예. 아닌 예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공을 다른 분들께 넘기고 싶네요. 예. 대답해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뭐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 응용 쪽에 하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혹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답변 안 해주시면 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희철님 아실 아니 것 같은데, 왜냐하면 희철님께서 이런 거 연구하신 결과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그런 거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매트릭스 그룹 공부는 하셨었잖아요, 사실. 네, 네. 조금 맥락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했던 매트릭스 그룹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어떤 그룹 스트럭처 아니죠. 닫혀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닫혀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로테이션 시켜도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벡터에 있을 때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로테이션 시켜도 똑같은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베리언스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도 데이터를 제네레이트해서 그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 분포를 알기 힘들 때 그 수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분포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거랑은 이제 맥락이 조금 더,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 자체를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저는 그 인베리언스 분포가 인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그 가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 스태티스틱 밸류 값을 구하면은 그거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그 수도한 분포가 나오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진짜 분포는 모르니까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뭐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하는 거고, 테스트를 하든 컴퓨던스 인터벌을 구하든 뭐 해서 그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아 되게 민규님한테 도움이 되는 답변일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음. 사실 다음 중에 한번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좀 한번 발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네. 그 다른 분들 혹시 코멘트 없으시면 그 다음 순번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쉐어링 종료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되죠? 네, 공유됐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 옆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표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모델을 짜면은 항상 밸리데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짠 모델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내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리죠. 근데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저희가 뭐 여러 번 봤겠지만 포스테리어 기하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샘플러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델 밸리데이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와 그 다음에 충분 통계량,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 방법론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듀얼리티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을 돌아올 거예요. 제가 조금 최근에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저기서 어떤 문제를 쌍대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한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익스포넨셜 패밀리나 아니면은 저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 어떻게 보면 1차 결합, 모수와 그다음에 충분 통계량들이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그 관계를 쌍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티스틱스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첫 번째 인퍼런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딕션을 하는지, 그 다음에 디시전을 하는지. 근데 그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분포가 좀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에 좀 써놨는데 저희가 Y-달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관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게 당연히 Y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을 세타라는 걸 통해서 세타와 그 다음에 그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서 Y를 만들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속에 우리 부품들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프리딕티브는 진짜 안에 세타는 잘 모르겠고, 이 식을 보시면은 이 포스테리어가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포스테리어가 다 들어가는데 최종식에는 세타를 다 마지널라이즈 아웃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는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예측만 잘하면 된다.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그 디시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디시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의 파라미터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을 여러 번 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과거의 디시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내가 그 디시전에 디펜드하는 어떤 데이터 값을 관찰을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내 디시전, 오늘의 디시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분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앞선 것과 추가해서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유틸리티를 최대로 만족하는 이 세타, 아그맥스니까 이 집합의 인디케이터의 넓이를 재고 있는 거죠. 저 값이 얼마일까? 지금 저게 포스테리어랑 뭐가 달라요? 유틸리티 펑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최근까지는 저는 많은 모델에서 사실 이 포스테리어 이 세타가 주어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패시브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관점을 많이 취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전 강학습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민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시각각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런 모델링을 토킹 세플링 같은 거 쓰더라고요. 네.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일단 요 위에 인퍼런스하고 프리딕션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 셋이 약간 이제 저희는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키워드가 배치라는 어떤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어져 있는 배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데이터 기분 형태로 찾는 걸 포스테리어고, 그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의 분포 찾는 게 이제 프리딕션인데, 보통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이 이제 좀 두 가지, 그러니까 모델링은 이제 보러 이제 저희가 키워드만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마코브 MDP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재의 예측은, 아니 현재의 어떤 디시전은 이전의 디시전에 매우 디펜던트 하고 있다. 현재의 어떤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관계가 있고 뭐 리워드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보통 유틸리티 펑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게 어떤 전체 트래젝토리를 서메이션 또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리워드라고 하고, 그게 보통 여기서 이제 아마 현진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여기서 익스펙테이션 펑션이라고, 그러니까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그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액션에 대한 파라미터와, 그리고 그때의 어떤 이력이 존재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음의 액션들은 우리가 어떻게 확률로 모델링 하느냐를 이제 이 디시전 포스테리어라고 지금 명명하신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이 됐나요? 강화학습에서 많이 쓰는 폼이긴 해요. 예. 근데 사실 오늘의 포스테리어는 내일의 프라이어잖아요. 제가 그 질문한 게 그것 때문인데, 저 예. 틸다가 프라이어고 결국에는 저 예. 세타는 이제 다시 세타 D는 이제 포스테리어가 돼서 이게 뭐가 다르냐인데, 지금 유틸리티 펑션 부분이 뭐 있다고 하셨는데, 이 유틸리티 펑션이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희철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디렉틀리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요 말씀하신 거는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해서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러닝에서는 이제 현재의 파라미터가 그 다음에 프라이어가 되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러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때 들어오는 요 y하고 uy가 이제 계속 학습되면서, 그게 잠깐만, 이거 설명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맥락인데 제가 이해한 거는 이게 이제 모델링이 다르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일반적인 우리가 감독 학습에 쓰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요 형태와 요 아래는 그 애초에 문제의 어떤 어시판과 다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죄송해요. 끝나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유틸리티 펑션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단순히 예측해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 x가 주었을 때 y를 예측해야 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w를 우리가 만약 여기서는 세타인데, 세타를 어떤 모델링하는 거라면, 이 아래 디시전은 그거 이외에 어떤 스테이트와 리워드로 스테이트와 액션과 리워드로 이렇게 어떤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존재를 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 펑션을 유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슬롯 머신을 돌릴 때 각각의 슬롯 머신에 어떤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 슬롯 머신에서 우리가 어떤 슬롯 머신을 땡겼는가에 대한 어떤 리워드가 현재는 요 유틸리티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력으로. 제가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예시는 방금 링규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저희가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유틸리티 펑션이 저희 이제 코스트로 할 수도 있고 유틸리티 펑션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 마이너스 t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t면은 오래 걸리면 안 좋은 거니까 유틸리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저희가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갈 때 평균 값을 몰라요. 버스 타고 갈 때 평균 뮤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갔을 때 뮤,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y 틸다랑 그다음에 세타 틸다 d가 어떤 형태냐면, 과거에 100일을 저희가 등교를 했어요. 50일을 버스를 타고, 그랬더니 얘는 뭐 처음에는 10분 걸리고 그다음에 11분 걸리고 점점점 데이터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탔더니 5분 걸리고, 그다음에 뭐 그것도 50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이거 이제 포스테리어 어떻게 보면 프리딕티브죠. 프리딕티브를 결정을 하는데 이 세타 D는 내가 지금 뭘 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보이시죠? 이 항과 이 항이 굉장히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를 타고 갔을 때 평균 시간 그게 세타로 각 모델 아까 민규님 말씀하신 각 슬롯 머신의 모수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리딕티브 형태를 일단 구성을 하고요. 그거를 각 세타 D, 지금 버스냐 지하철이냐 오늘 뭐 타고 갈까 그거를 결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유틸리티 펑션. 조금 설명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요 위에 있는 세팅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Y로 되어 있는데 Y가 IID 세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디시전에서 생각하고 있는 Y는 현재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Y가 IID 조건이 없거든요. 그 세팅에 의해서 지금 이런 기존의 위에 있는 것과 다른 형태의 이 식이 나온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저도 그러니까 좀 IID가 없다라는 게 인디펜던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안 돼? 인디펜던트는 있어요? 예, 다 깨지는데 아, 가장 디펜던, 네. 예, 그냥 아예 디펜던트한 거예요. 아예 이전에 어떤 스텝에 아. 따라서 예. 스테이트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지 아는데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스테이트가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IID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인디펜던트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이트를 계속 저장하면서 가고 있는 경우는 인디펜던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데이터의 컨디션을 걸면 저는 인디펜던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맞아요. 예, 좋은 조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마이너한 질문인데 진짜 마이너해. 이 노테이션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I의 서브스크립트로 지금 아그맥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I는 인디케이터 펑션이고요. 네네. 그러면 언제 뭐가 true예요? 어떨 때 true예요? 그럼 이게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세타 D가 될 때요. 그러니까 이 아그맥스 세타 D가 어떤 세타 D가 되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아그맥스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냥 세타 D라고 읽힐 수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아그맥스는 지금 이 뒤에 있는 expectation을 maximize하는 세타 D가 뭐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세타 D의 집합들을 그냥 저는 나타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가 여기 안에. 아니 지금 노테이션 이해 안 돼서 질문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맞나요? 아그맥스는 그 셋이라고요? 네네.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네네. 세타 D의 셋의 메저를 이 프로바빌리티 보겠다. 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제가 쓴 건데 어디 보고 한 게 아니라. 노테이션은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자기가 정의만 했으면은 뭐 그러면 되는데 정의가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저는 것처럼 만약에 노테이션 쓰면은 여기에 I하고 가로 연 거잖아요. 가로 열고 네네. 뒤에 어떤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세타 프라임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트루 세타 어떤 예, 그러니까 그게 오라클만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액션,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리워드를 많이 토해내주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오라클은 있다고 우리가 쳐야 돼. 근데 오라클이 밸류가 네. 한 값이면은 포인트가 되면은 메저가 제로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타 D라는 게 이제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메저거든요. 그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률 값이 나오는데 그 확률이 실제로 걔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대충 이해는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일단 오라클이 좀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보통 디시전을 많이 디스크릿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버스나 지하철. 근데 저는 좀 연속적인 디시전을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예. 조금 수정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Y와 그다음에 세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데이터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거는 이제 모수 그런 형태로 계속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을 할 때 뭘 밸리데이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과 그다음에 approximate computation.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HMC 잘못될 때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깁스 샘플러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그런 알고리즘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스퍼션이 커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밸리데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아까 세타와 Y에 대해서 첫 번째를 주로 많이 씁니다. 관찰한 걸 바탕으로 이제 리프로듀스를 해보는 거예요. 잘 나오는지. 근데 제가 소개드릴 거는 이 세타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외부의 데이터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리커버리 테스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리커버리이고 이거는 세타에 대한 리커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항상 그런 질문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추루 모델이 있는가? 네. 그래서 세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셀프 컨시스턴시 프린시펄은 그래도 모델이 최소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철학에서 이 SBC가 대만 교수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첫 논문이 나왔거든요. SBC가 최근 좀 젊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Self Consistency Principle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프리티브 책이에요. 이거는 이게 그냥 제일 간단합니다. 파란색이 점이고 데이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저희가 Y들이에요. 저희가 reproduce한 데이터. 이걸 이제 코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스템 파일을 모델을 이렇게 짭니다. 이거는 피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프라이어 부분이고 여기가 모델 부분이에요. 근데 그 스탠의 이제 좋은 점 중 하나가 generated quantities예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모델이 generative라는 거를 적극 이용해서 여기서 러닝한 데이터 모수들을 세타를 가지고 다시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약간 좀 마스킹이 돼 있는데 함수 형태라서 지금 이거를 뜯어보면은 RNG 펑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간색이 여기서 얻은 모수로 새롭게 측정을 제너레이션 한 거고 꽤 잘 맞죠. 그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패스 이렇게 하는데 시뮬레이션 베이스 칼리브레이션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프라이어가 존재를 해요. 프라이어가 존재를 하고 샘플링을 합니다. 프라이어에서. 그 다음에 이 샘플을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했다고 500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500개를 바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옵서베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푸시를 해서 y 틸다를 생성을 해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프리딕티브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것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앞에서 프리딕티브 책이고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아까 관심 있는 게 세타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세타의 차원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쓰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 옵서베이션 모델하고 프라이어가 만나면은 결합분포 세타, y를 이런 장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사를 하는 게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이죠. 이거의 관계를. 근데 이것과 이게 이제 만났을 때 결합을 해서 3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랑 이 모든 과정이 잘 돌아간다면 대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리커버리 앞에서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썼던 이 세타를
그대로 우리가 역과정으로 모델을 피팅한다고 했을 때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비슷하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SBC를 돌렸을 때 그 랭크 스태티스틱스 계산하거든요. 여기 프라이어 샘플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포스티리어 샘플 여러 개를 생성을 해요. 그거의 랭크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 랭크가 유니폼하게 나오면 얘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좀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프라이어가 이렇게 샘플이 원래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그 포스티리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랭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찍히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디스퍼션에 대한 그 뭔가가 잘못된 거고 바이어스 형태로 잘못되면 랭크가 완전히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데이터는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어에서 세타를 제네레이트 한 다음에 그 네. 세타를 가지고 우리 그냥 모델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사실 데이터는 없지만 라이클리후드가 아니고 그냥 모델이죠. 모델 그 세타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제네레이트를 해서 Y를 네네. 제네레이트해서 그 Y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그 Y를 가지고 다시 포스테리어를 구해요? 그게 세타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네네 그 주어졌을 Y가 때 그 Y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네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포스테리어랑 전에 제네레이트한 세타 틸다랑 얼마나 같냐.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PY 기분 세타가 맞다면 두 개가 비슷해야 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원래는 이거를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한데요. 이 옵서베이션 모델 총 3개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 모델을 얼마나 잘 세웠느냐, 그 다음에 이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냐. 근데 이런 형태로 희철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용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 알고리즘에 되게 디펜던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알고리즘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퍼블리케이션을 할 때 최소 이거는 해봐라 그런 형태로 많이 써요. 이거는 통과해야 되지 않겠냐. 뭐에 대한 이거는 프라이어가 바뀌면은 이것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프라이어를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그 되게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데이터랑 좀 가까운 형태로 쓰기를 권고를 해요. 그러면은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될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한다고 무조건 그 알고리즘이 다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돼야 된다.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를 데이터랑 비슷하게 써버리면은 라이클리후드랑 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결국에 그냥 데이터가 서포트하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쓰겠다는 프린시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링을 만약에 얘네들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그 알고리즘이 잘 안 되면은 두 개의 셋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는 데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그러면은 그냥 노멀에서 되게 심플하게 유니베리엔 노멀에서 하는 거면은 뭘 하든 잘 나오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랑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그 알고리즘을 이밸루에이션 하는데 그 이밸루에이션이 프라이어에 디펜드 하면은 네네. 이상하지 않나? 알고리즘이 이 프라이어에 대해서는 좋고 저 프라이어에 대해서는 이상하고 하면은 그거 말이 되는구나. 그게 현실이죠. 네, 그게 현실이죠. 어떤 포스테리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말이 돼. 네, 포스테리어랑 그다음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아까 이것과 이게 저는 되게 이번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신기했는데 이것과 그다음 포스테리어가 1대1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이 관계가 1대 1대 다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몇 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알고리즘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아마 제가 그냥 크리티컬하게 사용했을 때 아마 오버피팅 문제에 대한 일반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고,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정확한 질문.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 그냥 각각의 요 P, Y 기분 세타와
y 기분 세타 아까 y 기분 세타 프라임과 y 기분 세타와 p y, y 이 조인트 각각 이 모델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률적 모델링. 네. 이거를 그냥 뭐 가우시안이나 되게 심플한, 되게 트랙터블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퉁쳐도 이게 네네. 워기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 전체 이 시스템이? 질문이 질문은 네.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네네.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서 이 각각의 P를 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이 P 조인트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조인트를 만들 때도 어쨌든 요걸 만들려면 어쨌든 그래서 아마 뭐 익스포즈 패밀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되게 쉽게 스트레이트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뭔가 우리가 제약이 있잖아요. 요 P 기분 이 P, Y, 그러니까 P, Y, P 이 세타 해시죠. 이 자체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1대 다의 대응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실제 이걸 써야 될 시점에서는 1대 다의 중에서 하나를 뭔가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고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 어떤 특정 평가를 했을 때 되게 의존적인 평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 자체를 어떤 확률적인 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일반화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 일반화가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계를 만든다. 기계는 이 부품이나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알고리즘 하나만 바뀌어도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 아, 생각해 보시면은 엔진 바꿔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세우고 이런 프라이를 네네. 쓸 거야. 주어줬을 때 그리고 네. 나서 알고리즘 뭘 쓸까 이거 써보자. 근데 이거 써도 되나 할 때 이거를 그렇게 통해서 줄 수 그래도 있죠. 적어도 이 알고리즘이 써도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까지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죠? 네. 그런 네네. 다음에 이제 괜찮게 나오면 이제 데이터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그 알고리즘 써서 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고르는 거네요 결국에. 네,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체화가 되시면은 이 앞부분도 사실은 테스트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앞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모델 밸리데이션 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스테리어에서 좀 잘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면은 이 알고리즘이 이 프라이어 칼리브레이션 하는데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라이어 칼리브레이션은 뭐예요? 그건 그거는 제가 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희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도는 제일 많이 쓰이는데 지금 스탠에서 포스테리어 DB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프라이어가 딱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포스테리어 샘플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릴라이어블한 포스테리어들을 이미 제이슨 형태로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의 모든 아니겠죠. 유명한 모델 한 100개 정도를 그 어떤 프라이어를 써서 어떤 옵서베이셔널 모델을 써서 이 포스테리어를 만들었는지가 저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까를 그냥 포스테리어 알고리즘에서 그냥 제이슨 형태로 바로바로 불러가지고 이 SBC 형태를 통과하면 써도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할 수 있게 그런 형태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스팅 커뮤니티에서. 네. 그래서 희철님 말씀하신 그 분야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셜 몬테카를로 그 SMC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SMC 왜냐면은 그 SMC도 그렇고요. 그 또 저 이번 스탠에서 세션의 SBC를 제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됐는데 그 다른 되게 특이한 니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전자 트리 있잖아요. 저희가 하이퍼볼릭 관련해서 했었죠 저번 시간에. 거기서 HMC가 바운더리에 가면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나무 구조고 특이한 구조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유클리드 그 공간처럼 이 샘플러가 잘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를 판명하는 기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BC를 많이 써요. 거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저번에 저희가 뮤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 나무 바꿔치기 했던 그런 알고리즘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래도 판명할 수 있는 그나마 대체가
제일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샘플러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기존에 하던 방법 쓰면 안 되나요? 그냥 오토콜레이션 보고 트레이스 플랍 보고 그런 거는 안 돼요? 제가 그 유전자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개통수 쪽?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토콜레이션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샘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숫자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개통수 그 파일로제네릭 트리 같은 네, 거잖아요. 맞아요. 파일럿이 거기 오토콜레이션 존재하나요? 뭐 뭐를 샘플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뭐 트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샘플하는지는 저도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구조에서 기존의 이제 컨버전스 스탠다드를 저희가 세워놓은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거기서 이 개통수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MCMC 샘플러를 이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거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아가 좀 안 좋은 경우. 근데 저도 그 SBC를 사용한 리터러처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직 리터러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요? 네. 근데 되게 관심은 많다고 하고 그건 본 적 있어요. 생물에서 단백질이 변성하는데 어떤 그 단백질 변성 정도에 대해서 SBC를 쓴 건 있더라고요. 모델.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SBC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충분 통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저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언제 같아지는지 그 셋 이퀴벌런스로서의 조건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의 필요 조건이나 아니면 충분 조건이나.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수립이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 만족해야 되는 수학적인 성질 같은 거 지금은 보통 뭐 컨시스턴트를 쓰죠. 그런 것도 여기서 이 셋 이퀴벌런스에서 역으로 유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sufficient statistics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일단은 데이터 리덕션이라는 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x가 뭐 100만 개 있으면 x 100만 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PDF 형태가 같아지는 혹은 이 L 세타 콤마 x라고 하죠. 이게 같아지는 통계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ufficiency principle은 x가 주어졌을 때랑 tx가 주어졌을 때랑 이제 세타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likelihood principle은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저는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혹시 희철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likelihood principle이랑 sufficiency principle이랑 tx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피션시 프린시플은 일단 어떤 분포가 있을 때 네. 데이터를 다 보지 않고 어떤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에만 봐도 그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네. 라이클리우드 프린시플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데피니션을 이거 카셀라햄버거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일단은 이 꼴이 똑같으면 결론이 똑같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상수배만 세타에 대해서 상수배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근데 함수만 그러니까 차이. 모든 정보는 라이클리우드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네. 상수배만큼 차이 나는 거면은 결국에는 네. 두 개에 대한 인퍼런스는 두 개는 똑같아야 똑같다.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단계에 좀 해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y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대한 결론이 언제가 똑같아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예시고요. exponential 이제 패밀리로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만나잖아요. 자연 모수와 그다음에 이게 충분 통계량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뒤에 부분은 저기 로그 파티션 펑션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노멀라이징 컨스탄트 그냥 필요 없는. 네. 잠깐만. 네. 세타가 파라미터구나. 네네네. 에타가 파라미터구나. 네네네. 네. 네네.
오버라이즈는 제가 네, 뺐어요. 아니에요. 네네. 프로포셔널.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충분 통계량에 대해서 베이지안하고 프리퀀티스트하고 좀 정의 내린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거 결국에는 두 개가 만나는 곳이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px하고 세타의 조인트를 이 tx, 세타랑 그다음 px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베이지안 수시하는 관점이고요. 왜냐면 그럴 게 세타를 이제 실제 모르는 걸로 모델링 하니까요.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는 그 모든 tx에 대해서 얘와 동일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갖는 t 프라임 ux가 존재한다는 형태로 일단 정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좀 더 쉬운 예제로 보면요, 저희가 노멀에서 평균을 모르고 그다음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쭉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 형태로 분리를 해봅시다. 분리를 해보면은 이 뒷부분이 px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이 이제 뮤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이 tx 썸이 충분 통계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유명한 걸로는 노말에서 SD를 알고 있을 때는 민만이고요. 좀 표기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말에서 둘 다 모를 때는 평균하고 시그마하고 둘 다 두 개가 충분 통계량이 돼요. 그다음에 바이노미알일 때는 이제 평균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도 두 개의 모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만약에 고정시키면 프로덕트만 충분 통계량이 되고, 감마에서 뭐 두 개 다 모르면 썸하고 프로덕트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뭐 유니폼도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유니폼에서 두 개를 모를 때 여기 특이하게 민하고 맥스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전개가 됐는데 오늘 좀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그 모수적일 때 이제 좋은 성질이 뭐냐면 tx가 sufficient하고 그리고 sufficient한 것 중에서도 얘가 이제 제일 최소 그룹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그런 거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exponential family. 이걸로 설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expectation propagation이나 아니면 approximate inference 알고리즘에서 충분 통계량을 이용을 하면은 다 안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네, 봅시다. P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싶어하는 true고, 그다음에 Q가 이제 latent 파라미터거든요. Z가 QZ라는 걸 통해서 P를 이제 피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 노말을 쓴다고 하면은 Z는 뮤하고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P를 정규분포로 그냥 분사를 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이건 expectation propagation인데요. 마지막에 쭉 구해보면은 이게 이 형태로 나와요. 이게 10.187이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저기서 QZ에 대한 것과 PZ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UZ가 그 충분 통계량이에요. 아까 이 식 보시면 형태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고 피팅을 할 때 이거가 같아지면은 저희가 지금은 Z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Z를 업데이트할 때 이 식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주거든요. 보통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할 때 EM 알고리즘을 쓰는데 EM 알고리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xpectation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을 시키고 하는 형태예요. 사실은 좀 더 긴 이야기가 있는데 세타가 아까 실제 모수 P의 파라미터고 그다음에 Z가 이걸로 설명합시다. 에타가 있고 Z가 있어요. 얘는 잠재 변수고 얘는
모델의 실제 변수 모수거든요. 근데 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시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EM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Z를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키고 한 번은 에타를 최적화를 시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 익스펙테이션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이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PDF가 곱해진 형태로 이제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팩터라는 거는 아까 팩토라이제이션이 다 된다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I 형태로 다 나눠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지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Sufficient Statistics를 저희가 설계를 하면은 그 전 거에서 전에 있는 정보로 새로운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적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형태로 되게 쉽게 정보를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그 논문들 찾아보니까 톰슨 샘플링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모든 PDF를 다 저희가 X들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TX, 아까 평균 혹은 표준 편차 그것만 넣으면은 우리가 PDF 꼴을 다 복원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아까 세타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아까 이거의 단계가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다시 이제 SBC로 돌아오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김용호 교수님께서 좀 많이 강조를 하신 거라서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Y라는 어떤 일차함수라고 교수님 제가 혹시 틀리면은 지적해 주세요. AB가 있고 그다음에 XY가 있는데 그 벡터와 그다음에 일차함수들, 리니어 펑셔널들의 베이시스가 쌍내 관계를 이룬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A, B 입장에서는 XY 입장에서 A, B가 똑같은 관계가 아니냐 그거를 보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 관계랑 또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조인트를 뒀을 때 저희가 사실 Y랑 그냥 세타를 바꾼 거죠. 그 사후 분포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라이클리우드와 그 다음에 프라이어에 대한 거. 그래서 듀얼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건희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논문 중에서 Exponential Varieties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 공간하고 그 다음에 Sufficient Statistics하고 듀얼 콘을 이룬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삼각형에서 따왔는데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이거를 언제 인플라이를 하는지 그거를 유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설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게 샘플이냐 아니면은 실제 우리 매저냐, 이상 속의 매저냐 아니면 실제 하는 샘플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받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가설을 세운 거는 처음에 저희가 P 세타랑 Y 틸다랑 세타 틸다가 시메트릭하다가 이제 제일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어 샘플과 그 다음에 리커버드 된 포스테리어 샘플들이 이제 셋으로서 같은 거죠. 이제 샘플들의 관계로 왔어요. 그러면은 네, 셋 이퀄벌런스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샘플 50개 있고 샘플 50개 있을 때 같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게 이제 랭크 파라미터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라이어 샘플에 대해서 이 랭크 파라미터를 한 게 이제 n에 대해서 유니폼이면 그건 이제 statistics uniformity. 그래서 저는 이걸 임플라이하고 이게 이걸 임플라이 할 거라고 일단은 가설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저희가 표기를 세타, y, 세타 틸다로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구체적인 저희가 그 생성된 샘플을 넣었을 때의 P가 대칭이 된다고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continuous와 finite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정규 분포 노멀 0일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 노멀 0일을 갖는 어떤 이상적인 우리 매저, 머릿속에 있는 매저가 있겠죠. 뭐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과 실제 노멀 0일을 따르는 샘플들 50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가설을 시켜나가야 될지가 좀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 커플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희님이.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체인이라는 개념을 들었고, 또 레어 이벤트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야에서도 스플리팅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어떤 관련이 있을지가 좀 궁금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커플링은 건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리미트 티어리를 프루브한다거나 저희가 MCMC를 썼죠. 혹은 이제 부등식, 그다음에 어프로키메이션 할 때,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컴패리슨 할 때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랜덤 어프나 아니면 포화성 어프로키메이션 할 때도 아마 베르노이를 여러 개 더하면은 포화성이 나올 텐데 그거를 증명하는 데도 쓰더라고요. 마코브 체인이나 아니면 퍼콜레이션, 그다음에 인터랙팅 퍼티클 시스템하고 디퓨전 할 때 많이 나오고요. 이런 식이 사실은 제일 많이 보이는 식이죠. 이 두 개가 이제 가까워지는 토탈 베리에이션 센스에서. 그다음에 체이닝은 large deviation theorem 쪽에서 나오는데요. 랜덤 프로세스에서 유니폼 바운드를 걸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E의 숲 XT가 어떤 CK, 뭐 커버링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네, 상수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거 항상 세 가지 프로토콜이기보다는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데요. 처음에 체이닝 셋업을 해요. 넷 같은 그 TK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를 이제 컨트롤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게 이거를 이런 형태로 쭉 분리를 하려는 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려는 건데 이 사이 관계를 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밍업 인크리먼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팅은 이건 제가 지금 공부 중이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레어 이벤트를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샘플들을 뿌리는데 잘 못 찾잖아요. 레어 이벤트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다가 birth and death 브랜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스플릿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커플링에서는 다른 두 개의 체인이 만나는 걸 이제 모델링을 하죠. 근데 체이닝은 하나의 체인에서 어떻게 이게 차이가 되는지 그걸 모델링을 하는 거고, 스플링은 체인 하나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거를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일단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혹시 코멘트 주실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히 듣겠습니다. 코멘트라기보다는 아까 네. 저는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설명했을 때 네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하고 익스펙테이션 프로파게이션의 차이는 네네. K의 안에 들어가 있는 Q와 P의 차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딱히 그 충분 통계량이 클레버하게 쓰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EP로 중에 바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매끄럽지 원래 않았어요. EP가 나왔던 개념이 이제 충분 통계량을 가져왔을 때 이런 어떤 하나의 예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앞서 설명했을 때 지금 이 장표 설명했을 때 어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제 좀 그런 거 헷갈리실까 봐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차이는 네네. KL을 어떻게 색상에 따라서 드라이브 해야 되는 맞아요. 알고리즘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은 종료를 할게요.